General User Interface Items, 일반적인 인터페이스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정 도구를 어떻게 활성화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툴 패널이라는 건 프로그램 전체 위에 표시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옮겨서 어떤 그룹을 만든다든가 도구를 시킨다든가 할 경우도 있죠. 여기 보면 나오는데 특정 도구에 관계된 조정 항목들은 그 도구가 선택되었을 때만 나타난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잠깐 볼까요? 현재 화면에 특별한 패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입 툴을 한번 눌러볼게요. 타입 툴을 액티베이트 하자마자 이 오른쪽에 패러그래프 패널과 캐릭터 패널이 생겼어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열렸죠. 왜 열렸을까요? 패러그래프, 즉 텍스트 입력 부분을 얼라이먼트 하는 도구들, 그리고 폰트, 뭐 크기, 자간, 행간, 기울어짐, 뭐 이탈릭체, 위첨자, 아래첨자, 이런 것, 텍스트 도구에 필요한 도구들이 따로 열리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특정 도구에 관련된 컨트롤은 그 도구가 선택됐을 때만 열린다. 다시 돌아가서요. 자, 액티베이트 하는 방법. 클릭한다. 컨트롤 T. 쇼트컷으로 연다. 쇼트컷으로 연다. 하나의 툴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 이런 거죠. 여기 쉐이프 툴, Q 단축키로 쉐이프 툴이 작동을 하는데 Q를 한번 눌러볼게요. 또 한번 눌러볼게요. 또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모양 바뀌는 거 보이시죠? Q를 눌렀어요. 다각형, 별 모양, 네모 한번 해볼게요. 필 색깔이 좀 이상하니까 이걸로 바꾸고요. 자, 사각형 모양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Q 또 눌러요. 그러면 이번에는 모서리가 동그란 형태. 또 Q 누르면 이번에 원형이죠. 한 번 더 누르면 자유각도. 그 다음에 또 누르면 별. 이렇게 한 도구 하부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단축키를 계속 누르면 바뀐다. 그 다음에 특별히 언급한 게 핸드 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핸드 툴에 대한 언급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 홀드한 상태에서 특별히 핸드 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선택 툴이 이렇게 선택돼서 무슨 일을 하다가 클릭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 컴포지션 창에 레이어를 옮겨가면서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마우스 보세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핸드로 바뀝니다. 손으로. 그때 이렇게 하면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지금은 이걸 왜 쓰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클 때, 컴포지션이 아주 클 때 텍스트를 입력했는데 아까 그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핸드 툴 누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전체 구성 중에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핸드 툴이 작동을 한다. 그리고 동시에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 컴포지션이 크게 보였다 작게 보였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핸드 툴 누르고 이렇게 움직인다. 뭐 크게 만들고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일들 핸드 툴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핸드 툴의 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컴포지션 창, 레이어 창, 푸티지 창 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작업하실 때 메모리가 부족하면 또는 퍼포먼스가 떨어지면 핸드 툴로 옮길 때 화면이 이렇게 점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부드럽게 안 된다. 그 핸드 툴을 사용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내 컴퓨터의 사양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애프터 이펙트의 유저 인터페이스에는 패널들이 있고요. 뷰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컨텍스트 메뉴라는 도구 사용에 관한 컨셉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패널 메뉴는 현재 선택된 파넬에 필요한 명령어들을 보여준다. 뷰어 메뉴는 뷰어 안에서 뭐 컴포지션, 레이어, 푸티지 아이템스를 보여준다.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컨텍스트 메뉴는 특정 메뉴를 클릭했을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특정 아이템과 관련된 도구들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설명을 보여준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직접 화면에서 볼까요?
패널 메뉴라는 게 뭐냐? 패널 메뉴 지금 마우스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선 3개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열려요. 클로즈 패널, 언더 패널 뭐 이렇게 메뉴들이 쭉 있습니다. 썸네일, 트랜스페런시 그래. 즉 프로젝트 창에 프로젝트 패널과 관련된 메뉴들이 보여지는 거죠. 여기 컴포지션 창에 이렇게 누르면 이건 바뀌죠. 메뉴들이 바뀌어요. 여기 다시 뭐 캐릭터 창에서 이렇게 보면 또 바뀌고 여기에 내려와서 여기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이렇게 보면 또 바뀌고 이렇게 각 패널에 해당되는 메뉴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콘텍스트 클리킹 메뉴죠. 즉 해당되는 것만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패널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뷰어 개념이라는 건 뭐냐? 지금 보시면 이 창이 이게 뷰어예요. 바로 무슨 뷰어냐면 컴포지션을 보여주는 뷰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컴포지션 눌렀을 때 뷰어에 이거 보이고 이거 컴포지션 눌렀을 때 여기 레이어가 없네요. 이렇게 그 다른 게 보이고 근데 뷰어는 컴포지션만 보는 거냐? 아닙니다. 푸티지도 볼 수 있어요. 푸티지 이거 누르면 이 푸티지가 보이고요. 여기 창이 새로 열렸죠? 푸티지 뷰어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컴포지션 창이 아니에요. 이 위치는 컴포지션 창이 아니라 뷰어 창이고 그 뷰어 창에는 컴포지션을 보여주는 뷰어가 있고 푸티지를 보여주는 뷰어가 있고 또 어떤 뷰어가 있을까요? 레이어 뷰어도 있죠. 레이어를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뷰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열립니다. 당연히 이것들도 뷰어이자 동시에 패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널 메뉴가 작동하는 거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패널 메뉴가 뜨는 거예요. 이게 컴포지션 창이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뷰어 창이에요. 그리고 콘텍스트 메뉴라는 거 뭐냐? 콘텍스트 메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메뉴 이렇게 기능들이 뜨죠. 그런데 이 창을 누르시면 다른 메뉴들이 뜨잖아요. 이것이 컨텍스트 메뉴죠. 현재 액티브된 파란색으로 이렇게 쳐진 현재 사용되는 것에 관련된 메뉴만 보여준다. 또 하나 컨텍스트 메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스포이드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아이드로퍼라고 설명이 뜨죠. 설명이 뜹니다. 이거 뭐냐? horizontally scale 넓히고 줄이고 할 수 있다. 수평적으로 슈퍼스크립트 위 첨자 여기 서브스크립트 아래 첨자 이렇게 설명이 보이기도 하죠. 컨텍스트 메뉴는 어떤 메뉴 형태로 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선택한 것의 설명도 보여준다. 이거는 클릭 안 하고 이렇게 올려놓기만 해도 보여집니다. 자, 이 세 가지 개념 머릿속에 넣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컴포지션 창이 아니에요. 뷰어 창입니다. 뷰어 패널. 이번엔 컬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컬럼이라는 건 우리말로 열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뭐 열행 이런 개념이 좀 헷갈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컬럼이라고 부를게요. 그 컬럼이라는 단어의 뜻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 그리스의 신전 같은 거에 보면 기둥이 서 있죠. 굵은 대리석 기둥. 그거 컬럼이라고 부르거든요. 위아래로 이렇게 길게 늘어선 거. 이게 컬럼이에요. 프로젝트 패널, 타임라인 패널, 그리고 렌더큐 패널에는 컬럼이 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뭐 순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고 크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소팅 할 수 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알파벳 순, 날짜 순, 파일 종류 순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보죠. 타임라인 창에 컬럼이 있다고 했으니 컬럼이 뭐예요? 이게 컬럼이에요. 이게 오디오 컬럼, 솔로 컬럼, 락 언락 컬럼, 소스 네임 컬럼. 컬럼을 클릭하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레이어 네임으로 바뀌는 이런 컬럼도 있고 샤이 컬럼, 퀄리티 앤 샘플링, 페어런트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뭐 휘프 패널, 여기 3D 뭐 여러 가지 컬럼이 있습니다. 이 컬럼을 뭐 이렇게 소팅을 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도 컬럼이 있는데 소팅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타입 이렇게 누르면은 타입별로 이렇게 소팅이 되죠. png 파일 나오고 컴포지션이 타입되고 그 다음에 컬럼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뭐 사이즈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기면은 사이즈가 이쪽으로 갔죠. 뭐 이렇게 옮길 수 있다. 다시 원래로 돌릴게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있는 대로 쓰는 게 제일 편리하죠. 그리고 안 바꾸면 익숙해지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검색 기능이에요. 검색 기능.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뻔히 보이는 뭐 10개도 안 되는 푸티지와 컴포지션 3개 뭐 이런 건데
상업 프로젝트에서는 아니란 말이죠. 푸티지가 막 이미지가 수백 장 들어가 있고 컴포지션이 막 20개가 막 페어렌팅 돼 있고 프리미어하고 뭐 다이막 링크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눈으로 보거나 기억해서 찾을 수 없어요. 마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셀이 200개, 300개 있는 거에서 뭘 찾아라 그러면 그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 있긴 하죠. 근데 찾는데 1시간 걸리는 거지. 그게 아니라 컬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서치가 있고 여기도 보면 서치가 있어요. 여기서 찾아볼게요. 지금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많아. 이 밑에 수만 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다 PNG로 했는데 어떤 애 하나가 문제를 일으켜. 근데 알고 봤더니 걔는 JPG야. 또는 전부 다 JPG인데 PNG 파일들만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PNG 파일만 보고 싶어. 상상을 해서 이 밑에 이미지가 200개 있어. 막 섞여 있어. 그럴 때 타입 종류를 이렇게 소팅을 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거보다 훨씬 많을 때는 여기다가 치는 거예요. PNG라고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컴포지션 없어지고 PNG만 남았잖아. 내가 원하는 걸 서칭할 수 있어요. 컬럼의 가장 큰 역할은 그겁니다. 여기서 이름이 독특한 걸 내가 쳐놨어. 그러면 그거를 그 이름을 치면 그 파일만 보이는 거예요. 서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 밑에 보면 Search and Filter in the Timeline Project and Effects and Preset Panel.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펙트에서 내가 특정한 효과의 이름을 알고 있어. 근데 이펙트가 수없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찾아요? 또 스크롤해? 그러지 말고 서치 창에서 이름 치면 나온다는 얘기죠. 서치 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특정한 뭐 파일 네임 아니면 뭐 이름 레이어의 경우에는 특정한 이펙트가 적용된 것 또는 뭐 특정한 익스프레션이 써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넣어서 찾을 수 있다. 다양하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 구구절절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를 보면 뭐 여긴 이런 거예요. 어떤 건 엔드 베이스드로 찾는다. 그러니까 A라는 말을 쓰고 한 칸 띄고 B라는 말을 쓰면 A와 B 단어 둘 다 들어간 걸 찾아준다.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오어 베이스드로 찾는다. 뭐 그런데 오어 베이스는 뭐 무슨 단어가 있고 또는 무슨 단어가 있을 때 한 가지만 있는 걸 찾아준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서치 필드에서 첫 번째 글자를 딱 치면 가장 최근에 찾았던 결과가 먼저 위에 떠요.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해 주기 위해서 자주 찾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서치창에서. 그리고 게다가 아주 자주 찾는 아이템 특정 이펙트를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찾으면 그거를 저장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항상 그 위에 뜹니다. 서치에서.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 패널에서 서치하는 방법. 여기 보면 뭐 파일 형태 이름을 쳐서 찾는 방법이 있고 푸티지 네임을 찾는 경우도 있고 시니언 푸티지 이건 파일 형태를 찾는 경우도 있고 타임라인 패널에서는 특정 익스프레션의 표현이 들어있는 것만 찾는 방법도 있고 라벨에 색상을 넣고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을 가지고 찾는 방법 이런 다양한 검색 방법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뭐냐 검색하러 들어갈 때 검색창으로 바로 가는 단축키가 있다는 거예요. 컨트롤 F 컨트롤 F는 일반적으로 찾기 창이죠. 화면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프로젝트 창에서 아까처럼 PNG 파일 찾는 거 해볼게요. 컨트롤 F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컨트롤 F 누르니까 바로 검색창이 반전되면서 커서 깜빡깜빡하죠. 여기서 PNG라고 치면 PNG만 찾아졌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액티브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패널에서 컨트롤 F 여기 바뀌었죠? 그래서 뭐 찾아볼까요? 3 없네요. 1 4 4는 맞네요. 1 5는 없어. 이런 식으로 쉽게 찾게 해준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가능하다 그랬고 타임라인 패널에서 가능하다 그랬고 또 어디에서 가능하다 그랬어요. 아마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펙트 앤 프리셋일 거예요. 이펙트 프리셋이 기본으로 디폴트로 제공되는 이펙트 프리셋도 많은데 특정한 이펙트를 본인이 알고서 적용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유저는 그렇지 않죠. 이거 쭉 열어보면서 다 해봐가지고 이거 이뻐 그럼 그걸 고르죠. 그럼 나중에 이름을 잊어버려. 이펙트 앤 프리셋 창에서 스타일라이즈 효과 중에 뭐 모자이크를 여기다 적용했다. 이레이에 적용했다. 모자이크 적용해가지고 개수를 이렇게 올린다.
컴포지션을 봐야 되겠네요. 여기 화면 전체로 보게 하려면 마우스 휠 가능하다고 했죠. 마우스 휠 위아래 이렇게 해서 뭐 이거를 열로 했다. 이렇게 모자이크가 됐다. 근데 이제 모자이크라는 거를 썼어. 근데 뭐 모자이크란 이름을 잊어버리긴 쉽지 않은데,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서치해서 옛날에 내가 뭐 했었는데, 모자이크를 했었는데 어떤 범주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라고 쳐봐. 뭐라고 치니까 뭐가 들어간 게 다 뜨네. 리무브도 에모가 들어가니까 뜨고, 모듈레이터 뭐 이렇게 떡 떠 보니까 여기 있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한 글자 더 하러 S를 쳤어. S는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검색창 굉장히 유용한 것이다. 기왕에 찾았으니까, 그리고 모자이크를 이 레이어에 적용했으니까, 레이아웃 패널에서 컨트롤 F, 그럼 여기 열렸죠. 여기서 한번 쳐볼게요. 모자이크 치니까 모자이크가 적용된 레이어가 선택되면서 모자이크가 이렇게 열렸어요. 밑에서 애트리뷰트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검색창 여기 있는 거, 여기 잠깐 끌게요. 요거 프로젝트, 여기서 찾는 거, 여기 프로젝트의 서치창, 여기에 서치창, 여기에 서치창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롤 줌 with 마우스 휠, 마우스 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줌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당연히 줌아웃도 되겠고요. 스크롤 이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줌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줌아웃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포인터로 찍은 곳을 중심으로 줌인 줌아웃 하려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해라, 그런 얘기고요. 수평적으로 스크롤 하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라. 그리고 약간 특이하게 특정 판넬이 활성화되지 않아도, 액티브 되지 않아도 마우스 포인터가 그 위에 있기만 하면은 이 줌아웃과 스크롤이 작동한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영상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뷰어 안에 컴포지션을 보고 있는데요.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볼게요. 돌리면 줌인 하고요. 뒤로 돌리면 줌아웃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중심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 E자에다가 놓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이렇게 돌리면 여전히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크기가 커지고 작아진다, 이 얘기죠. 자, 이번에는 undo changes에 대해서 보죠. 언두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프로퍼티를 바꾼 것 같은 거는 언두 할 수 있는데, 뭐 패널을 스크롤링 했다, 뭐 툴을 활성화시켰다, 이런 건 언두 안 된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프로젝트 데이터를 바꾼 것만 언두가 된다. 이건 뭐 당연하죠. 마우스 움직임까지 언두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두가 되는 단계는 99개, 이 이전에 99개의 프로젝트 데이터 변화까지 언두를 할 수 있다. 근데 언두를 하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언두를 99개까지 하려면 99개 이전까지의 그 액션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어야 언두가 될 거 아니에요. 메모리의 낭비라고. 그러니까 특정 레이어의 작업이 끝나서 뭐 실수로 뭘 바꾸고 또 언두하고 이런 시간 낭비나 메모리 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는 레이어에 락을 하는 게 좋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 된 레이어에 락을 하는 거. 언두할 때는 뭐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컨트롤 G로 언두하는 거죠. 그 몇 단계 이전에 어떤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 이후 걸 다 언두하고 싶으면은 에딧 히스토리 메뉴에 들어가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전에 최종 저장된 형태로 다시 돌리고 싶다, 그럼 파일 리버트 메뉴를 쓰면 된다. 자, 언두의 예를 한번 볼까요? 레이어 선택하고요. 단축키 T 누르면 오퍼시티가 열립니다. 이 오퍼시티를 이렇게 바꿨어요. 키프레임이 적용이 돼가지고 키프레임이 3개가 됐네요. 지금 이거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지금 요 전에 배운 스크롤 휠로 확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작게 보였던 거 Alt 누른 상태에서 휠 위로 이렇게 올리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요 이전에 배웠습니다. 오퍼시티에서 이렇게 바꿨는데 요 키프레임 73으로 넣었던 거 지우고 싶다. 요 키프레임 지우고 싶다. 그럼 컨트롤 G 이렇게 하면 키프레임 없어지죠. 오퍼시티 바꿨던 거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게 언두다.
다음에 에딧 히스토리 보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오페시티 40 키프레임 생겼고 또 이만큼 가서 50 이렇게 했어요. 또 가서 60 이렇게 됐어요. 세 번의 변화가 됐죠. 근데 40, 50, 60 중에 50 이후 거 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히스토리에 들어가 보면 여기 쭉 체인지 밸류 위에서부터 먼저 일어난 일이죠. 이렇게 쭉 있었어요. 체인지 밸류 이 체인지 밸류에서 이후 거는 없애고 싶다. 그럼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이게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거부터 누르면 두 개가 없어질 거예요. 자, 두 개 없어졌죠? 이렇게 에디트의 히스토리 메뉴로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단순하게 하나의 속성을 바꾸니까 이런데 막 이 작업하고 저 작업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뭔가 꼬였어. 그럴 때는 유용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히스토리를 뭘로 바뀌었다 이런 게 안 써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이 기능은 좀 사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어요? 리버트가 있었죠? 이전에 세이브한 상태로 돌리고 싶다. 그럼 리버트 해볼게요. 리버트 딱 누르면 경고문이 나옵니다. last 버전 saved 저장된 최종 버전으로 돌리고 싶냐? yes 하면은 최초의 모습으로 돌아갔네요. 제가 중간에 저장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전 저장 버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동작은 언두가 안 됩니다. 컨트롤 G 아무리 눌러봐도 이건 이제 떠난 거예요. 떠난 버스. 리버트는 떠나간 버스예요. 리버트 누를 땐 주의하세요. 저는 리버트는 웬만하면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유저 인터페이스 팁스. 클리어 타입을 사용해라. 글자가 잘 보이게 클리어 타입을 사용해라. 클리어 타입 사용하는 거는 윈도우 세팅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쇼 툴팁을 보려면 쇼 툴팁 프레퍼런스, 에딧 제너럴 프레퍼런스, 애프터 이펙트 프레퍼런스를 봐라. 쇼 툴팁 메뉴를 골라라. 이게 뭐예요? 프레퍼런스에서 제너럴 가서 여기 쇼 툴팁 이걸 선택을 해라. 그럼 마우스 올리면은 이게 뭘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User workspace that contains the info panel and leave the panel in front of the panel. 자, 인포 파넬을 열어놔라. 인포 파넬을 열어놓으면 작업에 도움이 되는 거를 계속 정보를 줘요. 컨텍스트 메뉴의 기능을 주는 거죠. 당연히 컨텍스트 메뉴 사용해라. 키보드 쇼트컷을 사용해라. 이거는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업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그리고 본인이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애프터 이펙트 유저가 되고 싶으면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클리어 타입 사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윈도우 10의 경우 설정에 들어가서 윈도우 설정에서 개인 설정 누르시고 글꼴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클리어 텍스트 조정이라는 메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클리어 타입 사용 요거를 체크하시란 얘기예요. 체크하고 나서 이 밑에 보면은 어떤 글씨가 더 깨끗해 보이느냐, 지금 모니터 제가 3개 쓰고 있는데 모든 모니터를 지금 조정하겠습니까? 이것만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하면 되고요. 이렇게 어떤 게 더 잘 보이냐 골라라. 이게 잘 보이면 이거 클릭, 이게 오른쪽에 잘 보이면 오른쪽 클릭, 이렇게 바꾸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쭉 거치면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에 가장 잘 보이는 클리어한 타입이 어떤 건지 본인이 선택을 하고 실제로 그걸 반영해서 윈도우즈에서 보여줍니다. 그걸 설정한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클리어 타입을 사용하면 엔티-엘라이싱, 글자 주변에 깨짐이나 부서짐 같은 걸 막아주는 거죠. 이게 결국은 그 포스트 스크립트의 개념하고 연결되는 거고, 포스트 스크립트의 개념은 다시 그 레스터 베이스드 데이터, 그러니까 포토샵 같은 픽셀 베이스가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같은 레스터 베이스의 파일은 결국 눈으로 보이는 건 색상이고 면이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은 데이터죠. 숫자 데이터, 위치 데이터, 그리고 공간을 채우는 것. 그게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